뉴저지 유니언시티에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집니다. 북부 뉴저지 경전철 노던 브랜치 라인 연장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민 관련 서류의 처리가 전면 온라인화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5개 주에 운영 중인 한인단체 수가 180개로 집계됐습니다. 1월 1일에 시작하는 무료 연방학자금 지원 신청을 빨리 할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의 강제동원 위안부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다마를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일본군에 의해 유린당한 위안부들을 기리기 위한 기린비 건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기린비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유니언시티에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집니다. 유니언시티는 오는 8월 4일 정오에 링컨 터널 입구 리버티 플라자에서 위안부 기린비 제막식을 갖습니다.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순, 강일출 할머니가 한국에서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안부 기린비는 9.12 추모비가 세워져 있는 곳에 함께 들어서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세워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린비가 세워지기까지는 유니언시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인 김자혜 씨와 시민참여센터의 지원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위에 동판을 부착하는 형태로 제작된 유니언시티 위안부 기린비에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지에서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적 노예로 강제 동원됐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기린비를 북불운동으로 세우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세워지고 나니 주류 언론도 다루게 되고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번에 유니언시티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이해를 하고 이 기린비를 세울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유니언시티 시 정부는 기린비 건립을 위해 음악회와 연극 등 다양한 기금 모금 공연을 진행합니다. 25일 오후 7시 유니언시티 뮤지엄에서 연극 위안 갈라쇼를 개최합니다. 이 작품은 뉴욕의 3대 공연 페스티벌 가운데 하나인 뉴욕 미드타운 시어터 페스티벌 공모 당선작으로 오는 8월 8일까지 맨하튼 주얼박스 극장과 링컨 센터 무대에도 차례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4일 링컨 센터 공연에는 제막식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무대에 직접 나와 증언합니다. 이번 기린비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4번째며 미 전역에서는 6번째 기린비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허드슨 버겐 경전철의 노던 브랜치 라인 연장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역 정치권의 지원 사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존 코자인 전 뉴저지 주지사에 의해 채택된 허드슨 버겐 경전철 노던 브랜치 연장 사업. 저지시티 남부 베이엄부터 노스버겐까지 운영하는 기존 경전철 노선을 한인 밀집 지역인 리치필드와 팰리세이즈 파크, 레오니아 등을 관통해 잉그루드 병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2012년 공사가 시작돼 내년엔 완공돼야 하지만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비 예산 마련과 주변 습지 환경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 주변의 입체 교차 문제와 노스버겐에 위치한 69가 다리 건설 문제 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역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 3월 경전철 관통이 예정된 지역의 타운 시장들이 경전철 건설위원회를 조직해 지원을 약속했고 리치필드시는 어제 타운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현재의 그 레일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전철 연장 사업을 추진하는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연장 노선이 완성되면 북부 뉴저지에서 맨해튼까지 25분 만에 도착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하루 2만 4천여 명의 추가 이용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경전철 연장 사업이 지역 정치권의 지원 사격 속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민 관련 서류의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오류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모든 이민 관련 서류의 처리가 전면 온라인화됩니다. 처리 기간 단축과 함께 이민 사기 방지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그동안 적체와 차질을 빚어온 이민서류 처리 및 심사 절차 전산화 프로젝트를 위해 17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종이 폴더로 상징되는 복잡한 이민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이민 관련 서류 처리와 심사가 100% 전산화됩니다. 처리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당초 지난 2008년 모든 이민과 비이민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하고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산화 디자인 오류와 계약업체의 작업 진행 지체 등으로 이민 업무 전면 전산화 계획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민 업무 전면 전산화 프로젝트가 완결되면 모든 이민 서류가 이민 신청자 개인의 어카운트별로 통합 관리돼 테러 의심자 색출과 이민 사기 방지 등 이민과 관련된 보안 강화에도 크게 일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 서류 전산화 프로젝트인 통합 신속 개발 서비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착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온라인 전산화로 시행되고 있는 이민 관련 서류는 9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가 2년 만에 62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인 활동 없이 이름뿐인 많은 단체들이 조사에서 빠지면서 뉴욕 일원 한인단체는 총 180개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외교통상부가 어제 올해 재외동포 한인단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관할 5개 주에 지난 4월 말 현재 운영 중인 한인단체 수는 180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외교부가 발표한 242개와 비교해 약 25%가 줄어든 것으로 2년 만에 무려 62개에 달하는 한인단체들이 활동을 중단한 것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번 조사를 위해 모든 한인단체들에게 우편과 이메일, 전화 등으로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 활동이 없는 단체들이 조사에서 빠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간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한인단체들도 재정난 등 여러 요인으로 대거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분야별로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역 한인회는 30개에서 27개로 줄었으며 직능단체는 45개에서 33개로 줄었고 사회봉사와 노인 관련 단체는 65개에서 55개로 줄었습니다. 청소년 교육 관련 단체도 20개에서 18개로 종교, 문화, 체육단체는 35개에서 26개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2년마다 한 번씩 세계 각 지역 재외 공관들이 집계한 재외동포 단체 현황을 종합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의 큰 관심거리, 학자금 보조인데요.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신청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휴스턴 대학과 콜로라도 대학에서 최근 발표한 신입생 학자금 지원에 대한 공동 연구서 보고서에 따르면 무려 연방 학자금 지원서 신청서를 일찍 접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평균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학자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신청서 마감일보다 수개월 전에 접수시킨 지원자는 마감일에 임박해 접수한 지원자보다 평균 60% 이상 학비
사업비를 더 받았습니다. 한 예로 8월이 마감일인 신청서의 경우 1월에 접수한 지원자는 평균 $1,160를 지원받았지만 8월에 신청한 지원자는 평균 $430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방과 달리 주정부 지원 학자금 신청서 마감일은 주별로 다릅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신입생 중 상당수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4년제 주립대 신입생의 경우 4명 중 1명꼴로 무려 연방 학자금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절반 이상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연방 학자금 지원서를 신청한 커뮤니티 칼리지 및 4년제 주립대와 사립대 신입생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서 접수일에 따른 학자금 지원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것입니다. 담배는 암시장에서 가장 흔히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손쉬운 생산과 유통 그리고 높은 수익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낮은 적발률에 경미한 처벌 등도 그 원인인데요. 뉴욕주가 불법 담배 단속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주 조세 재정국 산하 담배 단속반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36차례에 걸친 대대적 불법 담배 판매 단속을 실시해 담배 244만 7,200개, 시가 25만 4,873개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담배가루 2,061파운드, 가짜 납세 스탬프 24,773장 등 총 $168만 상당의 현금과 불법 물품이 단속을 통해 압류됐습니다. 지난달에는 브루클린의 한 창고를 급습해 3,236보루의 밀수담배, 3,795장의 가짜 납세 스탬프, 현금 $13만 등 약 $50만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압류했습니다. 상반기 적발된 케이스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에게는 $190만 넘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주지사가 서명한 법의 발효로 현재는 보루당 최대 $600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한편 불법 담배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유통의 특성상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그룹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불법 담배 규모는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약 3,300억 개비로 추정되며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미주 본사가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LG 신사업 건립을 다른 지역에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타운 측에 전달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의회는 최근 지역 내 모든 건물 높이를 35피트로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LG전자 미주 본사는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정부에 현재 공사 중인 신사옥을 다른 지역에 짓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잉그루드 클립스 조정위원회는 8층 143피트 높이의 LG전자 신사옥 건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실반 애비뉴 일대는 고도 제한이 35피트였지만 이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같은 해 10월 타운 의회도 신사옥 예정지 일대 고도 제한을 건물 규모가 25에이커 이상이면 8층 높이까지 세울 수 있게 변경하며 LG전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전직 주지사들과 정치인들, 환경단체들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LG 신사옥은 너무 높아 뉴저지주 포트리 북쪽 방면으로 12마일가량 뻗어있는 팰리세이즈 절벽 숲 풍광을 해칠 수 있다며 팰리세이즈 절벽은 뉴저지주의 자랑이자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자연 보존 지역인 만큼 LG가 신사옥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옐로캡 운전자에 대한 승객 불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택시 잡기도 어렵고 승차 거부에 불친절함까지 승객들의 불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할 때 이용해야 하는 것이 택시라면 뉴욕은 택시를 이용하기에 좋은 도시이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기사들의 친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 우버 등 경쟁 서비스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옐로캡 승객 불평 신고는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택시 리무진국이 옐로캡 운전자에 대한 승객 불평을 신고받아 발부한 티켓은 7,695장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5,468건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나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 로우 이스트 지역은 승객 불평 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더구나 택시 운전사 교체 시간인 오후 4시쯤이면 운전사가 돌아가는 방향이 아닐 경우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승객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승차 거부는 물론 내릴 때 팁을 적게 내는 경우에도 운전사들의 불친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뉴요커는 옐로캡 기사들의 불친절은 뉴욕시의 복잡한 교통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